사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이것을 다 일본 쪽에서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은달 책방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일본 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라인 야후 사태라는 것은 그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한국의 네이버가 사실 그 개발한 메신저인데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입니다. 1억 정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90% 정도가 일본인들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라인이죠. 라인 야프라는 회사는 라인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자체는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한국 네이버가 50% 50%씩 이게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게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시작은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 후반기에 그 라인의 그 정보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52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그것을 그 일본 정부가 문제를 삼아서 라인 야후에게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이 행정 지도 안에는 되도록이면 그 한국의 거기 라인 야후를 갖고 있는 그 네이버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50%,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50%인데 그 지분을 1%라도 일본 쪽에서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 경영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지도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개발한 그 라인이라는 메신저, 지금은 또 플랫폼으로도 상당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본 쪽에서 간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사태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 반발이 심해서 1년쯤 전에는 그 일본 정부가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의 자유. 그러나 일본은 일본 정부의 명령이 있으면 기업 활동의 자유도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아무튼 간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일본 쪽에서 한국의 지분을 가져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또 한국 정부도 외교부를 통해서 좀 많이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라인 야후 사태로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한 그 일본 정부가 조금 후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난번에 두 번에 걸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에 대해서 한국의 네이버 측은 일단 네이버의 고객 관리의 잘못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큐리티 문제, 개인 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방안을 네이버 쪽에서는 제출을 한 거죠. 이러한 내용이 요새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 시큐리티 문제,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죠. 이것을 일본 측하고 한국 측이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의 지분을 일본 회사 쪽에서 갖지 않아도 그러한 시큐리티 문제만 분리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상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아직은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그러한 지분의 이야기는 보류하겠다, 그냥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보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원들은 이게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50% 50%씩 돈을 내 가지고 A홀딩스라는 지주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라인 야프의 사실상의 운영 회사가 되는데 그 임원들은 다 지금 일본 사람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진의 임원으로서는 한국 사람이 지금도 두 사람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빠지면 오히려 기술적으로 일본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 쪽의 IT 기술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일본 측은 한국의 유력한 그러한 임원들은 그대로 남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2, 3년 정도 후에는 한국 쪽의 기술을 다 일본 쪽에도 흡수해가지고 그러한 기술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기술진의 임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사 경영의 임원이 아니라 기술진의 임원, 이러한 두 사람의 유력한 한국 사람도 완전히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기술을 다 흡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라인 야후 회사가 라인이라는 메신저, 그리고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이것을 다 일본 쪽에서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또 한국의 네이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요, 일본 정부 안에서 사실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을 한국 네이버에서 라인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메신저를 완전히 일본 것으로 해라라고 움직였던 그러한 그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는 사실상 일본의 자민당의 경제 안보의 책임자였는데 그 아마리 아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그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에서 그 낙선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의 아주 강력한 그 목소리,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라인을 완전히 배소라라는 목소리는 그 아마리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약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한테 고객 관리라든가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기술을 계속 한국이 관여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것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시선이 있어서 앞으로는 완전히 라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일본이 장악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통신 회사는 NTT 도코모인데요. 이 NTT 도코모는 10년에 걸쳐서 60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박연이 된 사원이 이거 범죄인데요. 사실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것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라인, 네이버의 시큐리티 문제는 의도적인 그 유출은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52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강하게 지분까지 일본이 갖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경에는 경제 안보라는 내용이 걸려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리 아키라라는 자민당 국회의원은 경제 안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 한국은 중국하고 가깝다. 그래서 이 유출된 그러한 그 정보, 개인 정보는 그 한국이 그냥 갖고 있다기보다 중국 쪽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조금 희박한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중국 쪽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일본 사람의 개인정보는 일본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NTT 도코모는 일본인의 개인정보를 그냥 국내에서 유출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라인 야후, 라인은 일본인의 정보를 한국 쪽에서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주 큰 문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개인정보 유출이 특히 사회주의 국가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건을 아주 크게 키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당시 틱톡
대해서 이거는 바이든 정권이었지만 틱톡라는 것을 쓰면 안 된다라든가 그 경영권을 미국이 다 갖겠다라고 한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틱톡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중국에서 만든 AI 딥시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러한 시큐리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음모론이다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이것은 중국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의 싸움,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마지막에 사실상 포기를 한 거잖아요. 소프트뱅크 자체도 네바한테 지분을 갖겠다라는 것을 선정이 자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IT 기술력을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프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아직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술적인 갭을 일본 쪽에서 이렇게 메울 수가 있는지, 언제 또 메울 수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한국의 서포트가 없으면 아마도 오랫동안 라인을 그렇게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의 IT는 IT 기술 자체는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문제는요, 사실 산업 구조의 문제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